서술형 쓰는 것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내신이 이제 서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직까지는 급하게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좀 연습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연습을 시키십시오. 하나는 이제 문해길 같은 것 좀 하면 식생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문해길 자체가 이제 그 문제풀이법을 익히고 식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문해길 같은 것도 괜찮고 최상위 S도 서술형 문제 많아서 좀 도움이 되긴 돼요. 빈칸 채우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집을 쓰든지 아니면 그 공부 시간을 시간제로 한 다음에 그 식을 쓰는 시간을 별도로 책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식을 써서 정리하는 시간.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이거 끝났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 시간제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이제 이거는 이거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이거에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은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걸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거보다 이게 정리하고 그러면 머리 더 안 쓰잖아요. 뇌를 더 안 쓰는 거니까 아이들이 나 더 좋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추가로 이거를 쓰는 시간을 넣지 말고 공부 시간 안에 이거를 배치해서 기존에는 수학 문제 푸는 게 2시간이면 1시간 30분은 문제 풀고 30분은 이거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습관 잡으면 좋습니다. 서술형 쓰는 거는 5학년 때 부터 집중적으로 해도 되고 아직 초3이니까 초3부터 조금씩 시켜도 되고요.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쳐보면 티가 나 아이들이 학원을 보낸다라고 해서 이게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력하게 시키는 학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의식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도도 엄청나게 빨리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습관을 못 잡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엄마가 이거를 습관을 잡아준 아이들은 중학교 때도 깔끔하게 풉니다. 식 세워가지고. 그런 애들이 실수도 거의 안 해요. 계산 실수도 안 하고 식을 잘못 써서 그런 실수도 없고 누락하는 실수도 없고 이거는 잡아주면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엄마가 그냥 방치하고 그런 애들 보면 중학교 때도 끄적여서 풀고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정리도 안 하고 식도 세울 줄 모르다 보니까 막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들어가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늦어도 5학년부터는 어쨌든 연습장 쓰는 거, 식 쓰는 거 그런 것들은 습관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초등 문제집은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이. 그러니까 여백 그 밑에다가 풀이를 쭉 적어서 정리하게 시키면 아이랑 상의를 해서 3학년 2학기 과정 나갈 때부터 요거 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그 대신 공부 시간을 늘리지 않고 네가 하는 공부 시간 안에 요것만 추가하는 걸로 할게. 이러면 아이도 크게 분란이 없으니까 습관을 잡는데 편합니다. 중1 남아 학원 없이 중1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면서 중1까지 공부하네요. 초등학교 6학년 심화까지 현행을 하고 6학년 겨울방학부터 수만큼 라우데로 중1-1 개념서를 개념 독학했고 잘했네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만큼 개념서랑 중1-1 블랙라벨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념서를 끝내면 유형서를 좀 해서 여러 유형을 좀 익히고 심화서를 했으면 좋겠는 아이는 수만큼이 어려운 개념서라 유형서 안 보고 심화서로 넘어가도 된다고 스스로 공부해온 아이라 다 된다고 스스로 더 말 못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유형서를 다시 해봐야 할까요? 개념서 한 다음에 심화서로 넘어가면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찍었죠. 심화 공부하는 3가지 방법 해서 개념서 다음에 바로 심화서를 하는 게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시키면 좋아요.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도가 너무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는 심화 같은 경우는 현행, 내신 복습할 때 이렇게 시키는 걸 추천을 합니다. 유형까지 하는 거죠. 개념하고 유형, 응용 정도까지만 하고 진도를 나가고 심화는 내신 대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내신할 때. 그때 이제 준심화나 심화를 복습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높죠. 아이가 일단은 지가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하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어려운데 어떻게 바로 해요? 어려운 거 못해요. 쌤디 해야 돼요. 쌤디하고 그다음 뭐 세상이 라이트하고 일품하고 그래야지 블랙라벨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 일단은 좀 시켜보세요. 일단은 좀 시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선행도 너무 안 빠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아이를 설득해서 공수쌤 유튜브를 봤더니 공수쌤이 고등학교를 가면 선행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이 바빠서 뭔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 선행이 너무 느리니까 우리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유형까지만 하고 심화는 현행 내신 때 하는 방식으로 좀 나가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성실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다시 배우잖아요. 현행 때. 그럼 그걸 배우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이 되고 거기서 또 심화 교재를 풀리면 뭔가 좀 잘 맞아요. 아이들 까먹은 게 아니라 내신 수업을 또 듣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용해서 심화 교재를 또 풀면 또 잘 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도를 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아입니다. 3학년부터 집에서 해왔습니다. 이제 중등 개념 들어가야 하는데 개념을 인강을 듣고 개념 정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인강을 안 듣고 개념 문제집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개념을 안 듣고 공부를 했나요? 이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도 개념 안 듣고 자기가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했으면 중등 과정까지는 개념 안 듣고 한번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 개념 안 듣고 공부하는 거를 할만해요. 초등학교까지 하면 아들 예를 들잖아요. 아들 책을 거의 안 읽고
문해력이 약한 아들, 사회하고 국어를 굉장히 못한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 개념 독학을 성공했더니 중학교도 개념 독학으로 지금 중3 과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독학은 꼭 언어 능력이 높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중학교 과정까지는 무난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아들의 예를 들어보면 좀 개념 독학으로 하고 고등 과정부터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고등 과정은 개념을 듣고 하면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개념 독학했던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아이들이 고등 과정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면 일부 아이들은 이제 개념 강의를 듣게 하면 개념 강의 듣고 그다음 개념 테스트 보고 이제 고등 과정은 또 빠르게 나가죠. 아이들이 개념 강의를 안 듣고 혼자 읽고 하다가 개념 강의를 들으니까 얼마나 되게 쉽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고등 과정이. 그러니까 고등 과정이 빨라진 거야. 아이들이 속도가. 이거 너무 쉽네. 누가 설명까지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개념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듣다 보면 너무 쉬운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경우는 자기가 혼자 읽어보면서 개념 독학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읽어보다가 좀 어려울 때만 선생님 저 여기 너무 어려워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거나 선생님 저는 여기는 개념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입니다. 두 가지 부류. 개념 독학 중등 과정까지 성공한 아이들은. 그래서 일단 중등 과정까지는 한번 해보면 좋다. 중등 과정이 개념 독학이 완성되면 고등 과정을 굉장히 잘하는 효과가 있고 아이들 고등 과정을 굉장히 잘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첫째는 혼자 개념 독학하고 최상위까지 잘 풀어내는 아이라 손이 덜 가는데 초3 둘째는 개념도 혼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꼭 설명을 해줘야 진행이 되어요. 혼자 풀면 다 틀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혼자 개념 독학이 될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 개념 독학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제 아들같이 개념 독학이 가능한 아이도 있겠지만 수학적인 뇌 구조가 또 잘 형성이 안 돼서 안 되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아들은 이제 독서는 안 했지만 다른 건 엄청 시켰거든요. 보드게임이나 뭐 레고, 도형, 큐브, 하여튼 이런 게 잡기 있잖아요. 약간 머리 쓰는 거, 수학적으로 머리 쓰는 것들은 굉장히 깊이 시켰어요. 깊이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얘가 수학적 언어를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번 읽어본 다음에 엄마가 묻고 답하기 하면서 같이 이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엄마가 묻고 이게 어떤 내용이야 설명하기 시키고 잘 못하면 이제 묻고 답하기 하면서 좀 설명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익숙하게 좀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좀 더 낮을 수 있어요. 4학년, 5학년 되면 좀 더 낮을 수 있으니까 3학년 때는 묻고 답하기 하면서 엄마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